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간 리포트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뭐 몇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할 때에 골드가 3,300불대를 유지를 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뉴욕장에서 3,300불이 무너졌죠. 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일 제 목소리 못 듣는다고 지금 이왕이면 주말에 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사실 오늘 그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산행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더웠고요. 그 산행 도중에 뭐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왕 마음은 그 오늘 주말 리포트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산행 하산해서 집에 와서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정말 뭐 월요일부터 등락이 엄청 심한 장이었죠. 예. 13일이죠. 13일 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그 주가 지나고 월요일이 이제 23일이었죠. 예. 13일 아니고 이제 저 전번 주에 13일 날 공격이 일어났고, 예.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23일이었죠. 등락이 엄청 심했고, 13일 날 원래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9일 만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B2 폭격기로 공습을 했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은 끊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20일 그때가 미국에서 2주 뒤에 공격한다, 뭐 2일 12일 뒤에 공격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바람을 잡아놓고 바로 전격적으로 이틀 뒤에 그냥 공격을 해버렸죠. 제가 그 전에 그 13일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참전하느냐 마느냐 이래가지고 16일 17일 이때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참전하면 정리 단계로 들어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확전이냐 정리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봐보면 확전은 미국이 개입하면 확전이 안 되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22일 이 공습을 하면서 바로 그 23일 4일 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휴전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뒤에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이제 중동 상황은 거의 정리가 된 상황에 이제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항상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파고가 넘어가면 이제는 무역 관세 파고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중국하고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도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이 전반적인 혼조가 아니라, 이 약간의 긴장도가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인도 이렇게 되겠죠. 뭐 경제 규모를 보면 인도도 어제 이제 그 협상이 거의 다 됐다, 타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체결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 백악관에서 7월 달에 끝낼 것이 아니라 9월까지도 연장을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소위 이야기해서 무역 협상의 긴장도도 팍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제 3,300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3,280불은
좀 지키지 않겠냐 했는데 3,280불도 무너졌습니다. 이 저점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월요일장 아시아장은 미국의 주말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이 그대로 하락의 부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저번 주는 뭐 등락이 굉장히 심한 장이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동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때문에 다시 한번 3,300불을 잘 유지를 하게 되면 관세에 어떤 매끄럽지 못하면 한번 또 반등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세가 상당히 매끄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 지금 관세의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금리 인하가 이제 파고가 되겠죠. 지금 상황을 봐보면 뭐 7월달은 문구도 같고, 결과적으로 9월달에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관세 협상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뭐 중국, 인도, 뭐 유럽 이 정도만 돼도, 그 다음에 멕시코 뭐 이런 정도만 돼도 지금 전반적인 그 수입 이 관세가 거의 대량으로 무역 교육을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미국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 베트남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뭐 그치 중국, 인도, 유럽 이 정도만 체결이 돼도 소비자 물가가 어떤 영향이 올지는 이 7, 8월달 지내면서 충분히 이 체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여름을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뭐 시도하겠다. 어떤 여름을 지켜보고 괜찮다면 그때쯤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의회에 나와서. 하여튼 이번 주에는 뭐 여러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가자지구 쪽으로 이제 공격을 돌렸고, 뭐 어쨌든 중동 상황은 긴장도가 많이 떨어졌다.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란하고의 그런 중간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이 중국한테도 좀 요청을 했고, 지금 이란에 석유 수출하는 80%를 중국이 사가가기 때문에 또 중국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란하고 이런 부분에 중국이 역할을 좀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어제 협상 타결됐다 소식이 어느 정도 전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럽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나 뭐 이런 쪽은 지금 트럼프 형님이 굉장히 거기에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뭐 유럽 쪽에서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어쨌든 우리 한국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한국도 동남아 지역에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드가 하락을 했고, 그렇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3,200불 때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3,200불이 무너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골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방향을 돌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한 파고가 남은 이제 금리 인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에 그 지금 고용시장, 실업률 이런 데이터가 이 다음 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나 그 다음에 졸업 보고서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고 실업률도 다음 주 목요일 날 5월달 실업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뭐 연속 실업보험 청구 이런 부분이 다 고용과 관련된 부분 이 데이터가 다음 주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7월 달에 뭐 금리 9월 달에 하더라도 7월 달 FOMC 회의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를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될 것이고, 지금 고용률이 나빠지면 금리 인하 바로 합니다. 이 노동시장이 얼어붙기 시작은 금리 인하를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다음 주는 이 실업률, 고용 관련된 이런 그 지수를 잘 체크해야 되겠다. 졸지 보고서가 화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구인구직 데이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목요일날 실업률, 그 다음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연속 실업보험 청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얼마 있는지, 지금 뭐 중동 사태는 끝났지만 원유 재고도 한번 체크할 만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은 주말장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아시아장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뉴욕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응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저번 주 어제죠, 금요일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 같으면 기술적인 반등도 있을 만한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못할 것 같고, 유럽장, 런던장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 뭐 그 정도 런던장에서 올 것 같고, 만약에 런던장에서 하락했다, 현물장이 이제 런던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런던장에서 하락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월요일 날 미국 뉴욕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월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만약에 고용률이 실업률이 이런 부분이 좀 나쁘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하의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면 최소 3,200불 때, 3,100불 때 이 부분에서 좀 잘 지켜야 된다. 3,200불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빠르게 3,000불 때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 3,300불을 잘 지켜왔는데, 그 전 바닥 3,200불이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은 없는데, 금요일 날 하락을 하니까 다들 불안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을 체크할 정도 실력을 좀 갖추면서 더 공부 좀 가열차게 하셔가지고 주말에 제발 좀 전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은 어제 사실 금요일날 저도 새벽 한 2시까지 봤는데, 이거 어제 10시 반쯤 라이브를 한번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아이고 상황이 또 반전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하고의 또 인도하고의 관세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 봐보면서 관세의 긴장도는 좀 떨어졌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예상보다 더 빠졌어요. 저는 1285불 정도 선에서 좀 반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1260불도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다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시장은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골드는 하락을 했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36불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스권, 뭐 실버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 거의 하단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중동 사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드가 빠지고 하면서 오히려 실버 쪽으로 자금이 많이 태워졌고, 백금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런데 백금은 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버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탔다고 보는 거고, 백금은 이제 골드에서 수익을 낸 어떤 그런 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백금 쪽으로 자금을 좀 움직였고, 실버에도 많이 달았지만 백금 쪽에도 원래 이 골드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그 상승폭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비교를 해보면 백금도 상승할 때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저평가됐죠. 지금까지 실버는 완전히 저저평가로 됐고, 그런 부분에서 백금하고 실버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는 뭐 다음 주,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도 36불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 월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상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 골드 실버 주간 리포트였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